서평택의 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집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땅들이다. 인구가 유입이 되고 교통이 좋아지고 산업이 들어오고 자 모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서평택입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은 불과 10에서 20% 뿐이야. 이런 땅들 계획관리 도로 잘 접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땅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부동산 김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평택의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평택의 땅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평택의 땅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은 불과 10에서 20% 뿐이 안 된다. 땅이 10개가 있다면 1개 내지 2개만 투자 가치가 있고 집가 상승의 여력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 80%, 90%는 서평택 땅이라 할지라도 투자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집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땅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시죠. 항상 그 토지 투자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개발지 안에 있는 땅을 적극적인 투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지 인근의 땅을 투자할 것인가. 땅이나 토지를 투자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지 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투자의 실현 이익, 집가 상승의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개발지 안에 땅, 토지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지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도로나 철도처럼 교통이 만들어지고 또한 주변에 산업이 유치가 되고 그런다고 하면 집가 상승은 당연히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지역이 서평택 지역인데요. 이 서평택 지역 많은 토지 중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토지는 20% 안쪽. 자, 지금부터 한번 면밀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서평택 지역을 보면 여러분 일단 서해선 북선 전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안중 역세권 개발이 이만큼 개발이 될 거다. 이미 송담 지구가 구도심을 이루고 있고 하양 지구가 이렇게 땅을 파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쪽에 현덕 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며 바닷가에 해양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시가 주관하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포승지구 신산업들이 들어오는 포승지구가 이렇게 분양이 끝났고 예전부터 있었던 평택항 일대 포승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 만호지구,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 이렇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쿠아벨벳 거리가 이렇게 이쁘게 조성이 되고 평택항 여객터미널에 크루즈 선착장까지 생기면서 이렇게 많은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개발 계획, 철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업이 들어오고 평택항을 통해서 해외 여행객 수출입 항이 물류가 생겨나고 국제 신도시가 생기고 여의도 크기만한 신도시가 생기고 결국은 인구가 유입이 되고 교통이 좋아지고 산업이 들어오고 자 모든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서평택입니다. 이 서평택 이 전체의 땅 중에 과연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땅은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게 오늘 요지인데요. 이 많은 넓은 땅들 중에서 살 수 있는 땅은 10개 중에 한두 개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발지 안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발지 안에 투자하려고 하면 개발지로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강제 수용이 아닌 한지 방식으로 개발이 될 때 결국은
원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은 여기 평택 안중역 지구 지정이 돼 있고 평택시가 150만 평의 개발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환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평택 안중 역세권 안에 토지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원토지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환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기는 곤란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개발지가 아닌 인근의 땅들, 이 개발지가 아닌 인근의 땅들, 이런 땅들을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땅들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이런 땅들은 왜 많은 땅들 중에서 일부만 좋은 땅인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이 미군 기지입니다. 예, 미군 기지. 자, 캘리포니아 주로 포함되어 있다는 미군 기지입니다. 자, 미군 기지 도둑게이트에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안중 IC가 예정이 돼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안 북선전철 옆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쪽 일대입니다. 이쪽 일대. 자, 이쪽 일대. 자, 이쪽 일대의 땅은 잘못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자, 일단 미군 기지의 비행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활주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 비행 안전 구역에 걸리는 거예요. 비행 안전 구역의 땅은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행 안전 구역의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 일대의 땅들은 일단은 조심하셔야 될 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일대의 땅들은 자, 여기에 고층 빌딩이나 높은 건축물이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미군 기지를 내려다볼 수가 있겠죠. 자, 미군 기지를 강 건너서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시크릿 공간인데 미군 기지 건너에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여기에 30층, 40층 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일대의 땅들은 일단은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시고 미군 기지 건너쪽에 여기 보시면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쫙쫙 나눠져 있죠. 이게 다 뭐냐면 절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자, 절대지역 농업진흥구역의 땅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도 볼까요? 자, 이런 데도 보면 자, 여기도 보시면 반듯하죠? 이렇게 자, 요런 부분들 다 절대농지고요. 자, 절대농지. 자, 절대농지입니다. 여기 다 절대농지. 이렇게 다 이런 지역들. 자, 왜 그러냐면 서평택 지역이 개발지가 많다고 하는데 그 개발지가 지금 10년, 20년 안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고 나서 인구가 아주 밀집이 되고 미어 터지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개발지 인근, 안중 역세권 인근 또는 화양 지구 인근, 평택항 인근에 추가 개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자, 인구가 아주 많이 밀집이 되고 초과로 유입이 될 때 추가 개발지가 만들어질 텐데 이 초과 개발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농림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안중역만 하더라도 내년에 개통입니다. 내년에 개통인데 안중역이 기본 계획이 나온 것이 2010년도 실시 계획이 2014년도. 그래서 선로 공사를 해서 2020년도에 개통이 되려고 했다가 2024년도에 개통으로 지금 이렇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결국은 철도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이 철도가 내년에 들어오고 안중역세권 개발 계획도 지금 5년 전, 7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인 안중 역세권도 제가 봤을 때 지금 투자하셔서 내년이나 후년에 불도저나 포크레인으로 토목하고 필지가 구획 정리가 되고 거기에 빌딩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금부터도 5년
어쩌면 10년까지도 내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5년, 10년 뒤에 분양을 하고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밀집되고 하려고 하면 최소 10년은 봐야 된다. 이것이 제 주장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이렇게 하나의 개발 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서평택에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있지만 그 개발 계획이 포화가 되고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인근에 개발지가 포화가 됐을 때 인근의 농림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구 지정이나 아니면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제서야 생기는 겁니다. 네, 개발 계획에 사이에 있는 널브러진 땅들 중에서 농림 지역의 땅은 무조건 빼자. 그렇게 따지면 이 서평택에 굉장히 많은 땅들 중에 농림지역 빼고, 농림지역 빼고, 농림지역 빼고, 농림지역 빼고, 절대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맹지, 이런 거 다 빼고, 자, 그러면 남아있는 땅은 이제 한 30%, 40% 안쪽으로 줄어듭니다. 그 중에서, 자, 그러면 30% 농림지역이 아닌 땅은 투자해도 되냐?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번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화양지구 인근의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화양지구인데요. 화양지구 인근에 보시면, 자, 여기, 자,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요런 데 보시면, 요런 데는 이제 관리지역 땅들, 요런 데 땅은 괜찮습니다. 요런 데 땅들은. 자, 그럼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의 땅들이고,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건축할 수 있는 땅, 결국은 개발지 안의 땅을 정확하게 투자 가치가 있는 환지가 되는 그런 땅을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서평택 땅의 개발지 인근의 땅을 가져가시는데 이런 땅을 다 안 되고 자 이렇게 개발이 가능한 땅들 이런 땅들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개발지 안의 땅들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요런 땅들은 자, 요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일단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서 자, 요런 땅들은 맹지가 아니죠. 자, 요런 땅들은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요런 땅들은 맹지죠. 맹지인 땅은 또 제껴야 됩니다. 맹지인 땅은 안 되고 그다음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기 도로 보면 자, 도로가 이렇게 보시면 자, 요거를 농로보단 큰 4m 도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죠?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은 이제 면에서 깔아준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이 가능하긴 한데 차량 2대가 교행이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좁은 도로에 건축이 가능한 땅,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자, 생각하기에 나름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치가 높진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서평택 안에 있는 땅들 중에서 자, 어떤 땅이 자, 이런 땅도 조금 배제시키고 맹지 안 되고 도로가 붙어 있어도 이렇게 4m뿐이 안 되는 땅들 배제하고 자, 뭐 어떤 땅을 볼까요? 자, 개발지 인근에 요거는 계획관리 땅입니다. 계획관리. 자, 역시 여긴 절대농지.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네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런 땅들 계획관리 도로 잘 접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땅들 맹지네요. 맹지 안 되고 자, 요거 다 맹지입니다. 맹지 안 되고 자, 요런 땅들 도로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도로가 볼까요? 요 도로. 자, 이 도로 이렇게 보면 자, 자, 이 도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자,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자,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계획관리 땅, 건폐율이 100평이면 1층 바닥 면적 40%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땅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오늘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자, 서평택은 개발 계획이 차고도 넘친다. 그러면 서평택 땅은 다 좋은 땅이다. 그렇지 않다.
개발지 안의 땅 중에서도 판지 계획이 확실한 땅, 안중 역세권 정도만 투자 가치가 있고 나머지 개발지 밖에 있는 인근의 땅을 사야 하는데 인근의 땅 중에는 서평택 땅 중에는 미군 부대 쪽에 있는 땅들은 높이 제한, 비행 안전구에 걸리기 때문에 빼야 되고 서평택 땅의 개발 인근의 땅 대부분의 땅 중에 절반 이상이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절대 농지가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렸고 나머지 건폐율 20%, 건폐율 40%칠 수 있는 관리 지역의 땅들 그런 땅들이 소수 20, 30% 있는데 거기에서 맹지 빼야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지분 투자 이런 거 개발지 밖에 있는 땅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4m 이런 거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2차선 또는 차 2대가 교행이 가능한 정도 6m 이상의 도로 그러면서 20% 40%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 이런 땅이 괜찮은 땅이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지 인근의 땅 중에는 10개가 있으면 1개나 2개 정도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이 이런 결론을 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서평택 땅 이렇게 10개 중에 1개, 2개 뿐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떤 땅이 좋고 어떤 매물이 좋은지는 전화 주시면 제가 상세히 비교, 분석, 평가해서 타 매물보다 평당 10,000원이라도 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매물 소개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